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차영입니다. 자, 이제 또 17단원 새로운 단원 들어갑니다. 넓이와 적분. 이미 수투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과목별로 단원별로 앞에 우리가 미적분을 한번 배웠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왔던 게 확장돼서 나오는 파트가 있고, 아예 미적분에서 아예 수투에서 안 배웠던 내용이 미적분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치환적분, 부분적분은 아예 수투에서 안 다뤘지만 다루는 부분. 뭐 삼각함수, 지수로그함수 적분은 수투에서 안 다뤘지만 미적분에 나오는 파트. 그런데 이제 수투에서도 다뤘고 미적분에서도 나오는 파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 17단원입니다. 그러니까 17단원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능에도 항상 한 문제는 넓이와 적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 공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넓이와 적분은 똑같습니다. 넓이와 적분에 대한 교과서의 기술이나 이론적인 내용이나 단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단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한 거고요. 지금 이제 미적분에서는 대상이 되는 함수가 지수로그 삼각함수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기반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뭐 쌤이 복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짧게 코멘트는 하겠지만 따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석 교재에도 수투에서 다뤘던 함수들이나 예제들이 똑같이 한두 문제씩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정리하시고 쌤 강의는 조금 더 밀도 있게, 임팩트 있게, 짧게,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나온 게 곡선하고 x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프가 곡선 x축 위에 있으면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 하면 되는 겁니다. x축 아래에 있으면 넓이는 무조건 양수가 되지만 x축 아래에 있는 건 적분하면 음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를 구한 다음에 x축 아래에 있으면 적분값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전체 값이 양수가 돼서 넓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x축 아래에서 교차가 돼 있으면은 x축 위쪽은 a부터 여기까지는 fx dx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b까지는 fx 적분한 다음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걸 한 번에 쓰는 방법은 절대값 fx dx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하학적으로는 얘를 접어 올리면 절대값 fx 그래프가 접어 올리면 이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니까 한번 이 넓이랑 이 넓이를 구해서 더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데 수투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곡선과 y축 사이 넓이가 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형태들은 몇 개를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곡선과 y축 사이 넓이는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게 좀 어렵잖아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적분하는 축, y축을 따라서 적분합니다. dy.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요. 여기 나오면 gy로 외우지 마시고 요 길이가 지금 x거든요. 그러니까 요 길이를 적분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x dy로 외우시면 조금 더 편리합니다. 요건 앞에 거랑 잠깐 비교할게요. 우리가 여기 조정식이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잖아요. 사실 이거예요 지금. 구분구적법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넓이 합이거든요. 근데 이 직사각형에서 높이에 해당하는 게 y좌표입니다. y좌표. 그러니까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동그라미 표현한 게 y좌표하고 똑같아요. y dx. 곡선 넓이 구하는 과정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y dx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게 똑같은 거지. 이걸 y축 적분하는 거니까 이거는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x dy로 이해를 하시면은 비교가 되면서 이해가 훨씬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x가 뭐냐면 바로 요 x.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걸 구분구적법으로 가면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으로서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요 직사각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바로 x가 되기 때문에 x dy로 y축을 따라 쌓아 올린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 x좌표가 음수인 경우, y축 왼쪽에 있는 경우는 얘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야지만이 넓이가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요, 절대값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gy로 외우지 마세요. gy가 아니라 그냥 x dy로 외우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냥 문제에 따라서 이게 x는 gy라고 쓰는 게 사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는 항상 y는 fx가 쓰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질지 y는 fx로 주어질지 만약 이게 아니라 y는 fx가 주어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넓이 어떻게 구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x로 만드니까 x는 f 역함수 y로 만들어서 요 x 아래다가 f 역함수 집어넣어서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f 역함수 y 절대값 dy 이렇게 풀어야 돼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식을 GY로 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다 수트에서 했던 내용인데 선생님 빠르게 정리 한번 해봤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곡선과 X축 사이 넓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끝!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이거 수트에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함수 fx 3차 함수, 3차 함수, 3차 함수 극소값 0을 갖습니다.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뭐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극소값 있으니까. 얘가 지금 0이라는 뜻인 거니까 x축이 이렇게 있다는 뜻인 거죠. 3차 함수 그래프 외우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구하는 과정은 f'x를 구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요. 인수분해 1, 3, 1, 1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이 식은 x 마이너스 1에 3x 플러스 1이어서 얘가 1일 때고요. 요때가 지금 문제에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가 지금 문제에서 1일 때가 0이니까 1,0을 집어넣으면 F1이 얼마입니까? 1 빼기 1 빼기 1 더하기 A가 0이 되는 거니까 A는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상수 A 값을 구했고요. 두 번째, 곡선 Y는 fx와 x축을 둘러싸인 넓이. 그러니까 이 넓이로 이 넓이. 그럼 이제 곡선과 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려면은 먼 적분 구간을 알아야 돼요. 이건 자동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는 알지, 1. 그럼 이제 이 값을 계산하면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하는 방법은 우리가 요 말의 의미는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결국 이 식은 이렇게 된 거죠.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가 는영이 되는 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얘가 x제곱으로 묶어내시면 이게 x-1이고요. 마이너스에 또 x-1이니까 이 식은 x-1로 묶어내시면 x제곱 마이너스 1 은영이 돼서 요게 또 인수분해하면 x-x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x-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뿔마 1에서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뭡니까?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다음 요 함수를 그대로 적어놓는 거야. 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dx. 요걸 구하면 답입니다. 선생님이 계산은 중간중간에 종종 생략을 하는데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을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직접 계산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은 윗끝 아래끝이 부호만 반대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홀수차, 기함수를 적분하게 되면은 사라져버리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x 세제곱이나 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게 되면 그냥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만 적분하면 되는 거죠.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x가 되고요. 이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1 대입하면 3분의 2이고 빼기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어서 3분의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이번에는 이제 대상이 된 함수가 초월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초월함수. 당함수가 아닌 함수.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보세요. y는 x sin x 적분합니다. 0부터 2파이까지. 그럼 일단은 이게 지금 x축과 y는 여기 x축이잖아요. 그러니까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x축과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를 먼저 푸셔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해. y, x, sin x 그래프 그리면 좋습니다만 대부분의 적분 문제는 그래프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에서 막 이런 그래프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그래프 쳐보자. x축을 치면은 여러분 뭐 이런 함수값 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함수값 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런 구할 필요 없습니다. 넓이를 구하려면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이 함수 적분, 인테그럴 b부터 c까지는 이 함수 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부호, 또 c부터, 그러니까 요 x축과 교점을 구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그 값이나 그래프의 모양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래프 그릴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먼저 x sin x라는 그래프가 x축과 언제 만나는지를 먼저 하는 거야. 그러면 x sin x 이게 x축과 언제 만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하면 x가 0이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sin x가 1이어도 상관없나? 그래서 sin x가 1이 돼도 그래서 x가 식이 맞나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x가 0이 돼도 되고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sin x가 1인 점은 얼마입니까? 2분의 파입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저 이거 이상해요. 미안해요. 얘가 x가 아니지. 0이지 0. y는 0이죠. y는 0.
y는 0과 x sin x는 0을 풀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x가 0이거나 미안해요. sin x가 0이 되면 됩니다. 그럼 0이고요. sin 0이 되는 것은 0이거나 파이거나 2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0부터 2파이 사이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 x축이 이렇게 있고 0일 때 만나고 파이일 때 만나고 2파이일 때 만나는 겁니다. 또 하나 0부터 파이 사이 사인 함수가 양수죠. 여기는 x 양수기 때문에 여기가 없으니까 여기 위에 어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파이부터 2파이 사이 사인 값이 음수기 때문에 이 아래에 어떻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모양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실전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뭐 어떻게 푸느냐? 이 식은 인테그럴 0에서부터 파이까지는 x sin x 적분하시고 그 다음에 인테그럴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마이너스 x sin x를 적분해야지 넓이가 되는 겁니다. 이 말 알겠습니까? 요 구하면 답인 거예요. 어떻게 구합니까? 이건 부분 적분 돌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계산을 앞에 했으니까 빠르게 하겠습니다. 요 적분 먼저 하면 값은 마이너스 x 코사인 x 0부터 파이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럴에 요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니까 플러스 코사인 x가 되겠고요. 0부터 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사인 적분하면 이건 이제 요거는 이제 뒤에가 식이 똑같기 때문에 부분 반대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x 코사인 x 파이부터 2파이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럴 0에서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x dx 빨리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이거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에 0 대입하고 파이 대입하면 사인 0이나 사인 파이 다 0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거고요. 똑같아요. 사인인데 이거 파이부터 2파인가요? 어쨌든 0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겁니다. 이 앞에 것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요 값은 파이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파이가 남고요. 0은 0이니까 필요 없고요. 여기는 2파이 대입하면은 코사인 2파이 코사인 2파인가 2파이 곱하기 코사인이니까 여기는 더하기 2파이가 되고요. 빼기 이 대입하면은 파이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파이가 돼서 정답은 4파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대변하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 이거 굉장히 오묘한 그래프네. 오묘한 그래프야. y제곱은 1, x분의 이거랑 y는 1, y는 마이너스 1, x는 0.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그리면은 y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y는 마이너스 1, y는 플러스 1. 그다음 x는 0은 이게 y축이죠. y축 이렇게. y축. 그러니까 현재 이 그래프가 뭐 어떻게 생긴 그래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래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x는 0이 y축이니까 이게 y축과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해 되겠니? y축과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인테그럴. 우선은 이것부터 구해야 돼요. y축과 만나게 되는지. 얘가 y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x에다 0 대입하는 거 아닙니까? x0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 그지? 0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 x축과 안 만나요. y축과 안 만납니다. 다시 y축과 만나는 점 x 0 대입해야 되는데 0을 대입하면 이 y값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y절편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x분의 1 빼기 x인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x분의 1 빼기 2라고 똑같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그치? x분의 1 빼기 2라고 똑같은데 지금 현재 y제곱이 항상 0보다 크게 났습니다. 이게 y제곱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x값은 언제나 얘가 항상 양수기 때문에 얘가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죠. 이거 빼기 1이 양수가 되려면 x분의 1은 넘기시면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에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만 하면 되느냐? 정답은 아래 끝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그 다음에 x dy 하면 끝나는 겁니다. 요걸 알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이 자리에 gy라는 걸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게 그 말인 거야. x좌표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넘기시면은 y제곱 플러스 1은 x분의 1이야. 그럼 이거 역수를 취하면 x자리에 뭐 들어가는 겁니까? 얘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는 y제곱 플러스 1분의 1 dy가 되는 거죠. 요거 구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구하는 거 앞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삼각 치환을 하셔야 되거든요. y 자리에 x 탄젠트 세타를 치환을 합니다.
그럼 이 식은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니까 시컨트 제곱이어서 이 식은 인테그럴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고요, 분모가. 그럼 치환적분학에서 양분할 세타를 미분하게 되면 dy d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니까 dy 자리에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dy 자리에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일 때는 이 값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일 때부터 플러스 4분의 파일 때까지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얘가 1이기 때문에 1을 적분하면 세타가 되고 4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4분의 8 빼니까 정답은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뭐 좀 어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17-3번. 함수 fx가 이런 지수함수야. 2의 x제곱 더하기 1. 역함수가 등장을 하네. 이거 역함수를 gx라고 합니다. 그림 잠깐 그려볼게요. x축, y축. y는 2x제곱 더하기 1. 이런 그래프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y는 2x제곱 더하기 1. 여기가 지금 0,2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함수 f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역함수를 gx라고 했는데 역함수 특징이 뭡니까? 이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이 되면은 이런 그래프가 역함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y는 gx란 말이야. 뭐 구할 수 있죠. x와 위치 바꿔갖고 로그로 만드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질문이 뭐냐? a가 양의 실수 다음 정적분의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잘 봐요. a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fx dx입니다. 그럼 이게 이런 거죠. 이런 점이 a가 되는 거예요. 이게 a.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0부터 a까지 fx dx면 이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 넓이. a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2부터 fa까지 gx dx. 2부터 fa? 여기가 2잖아 지금. 그럼 2부터 fa가 어딘가를 보려고 봤더니 이게 fa 아닙니까? 그럼 역함수의 성질에서 뭐가 성립해버리냐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뭐냐면은요 fa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알겠습니까? 이 그래프가 y는 x이기 때문에 이 y좌표가 fa면 x좌표가 fa이므로 인테그럴 2부터 fa까지 gx dx는 2부터 fa까지 x니까 이 넓이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는 문제인데 잘 보면 뭐가 성립하냐면 대칭성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요 넓이하고 여기서 이렇게 생긴 이 넓이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 넓이 똑같습니다. 이게 넓이가. 잘라 그대로 붙이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넓이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밑변은 a, 높이는 fa. 여기 답이 되는 겁니다. 높이는 fa, 밑변은 a. 근데 fa 자리에다가 요걸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이 2의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게 재미있는 문제죠. 뭐 식을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이 이야기의 경우는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가 역함수 관련된 적분 문제가 등장을 하면은 지금처럼 대칭성에 의해서 넓이 관계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갑니다. 이번에 공부할 유형은 역시 수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두 곡선 사이 넓이 구합니다. 함수 fx가 있고 gx가 있을 때 이 두 곡선 사이 넓이 구하는 과정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위의 그래프에서 아래 그래프를 빼서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y축을 따라 적분할 때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왼쪽 그래프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하면은 이 그래프의 x좌표에서 이 그래프의 x좌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x좌표에서 이 x좌표를 빼주는 겁니다. 이 말 알겠습니까? 여기는 위의 y좌표에서 아래 y좌표를 빼주는 거고요. 여기는 오른쪽 x좌표에서 왼쪽 x좌표 빼주는 거예요. 근데 x가 fy이고 x가 gy니까 문제에서 fy 빼기 gy가 되는 셈인 거지요. 근데 역시 이것도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능 기준으로는 곡선과 y축 사이 넓이가 나온 적이 뭐 사실 거의 없고요. 전부 다 이 형태가 등장을 하고 또 좀 이따가 이제 문제 풀 때 설명 보일 텐데 이렇게 나왔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짝 변형을 하면은 또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변형 바로 할까요? 곡선과 y축 사이 넓이 17-4번. 자, 다음 곡선과 직선 또는 곡선과 곡선 둘러 쌓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그럼 이제 먼저 이 그림이 어떻게 생긴지 우리가 외우고 있지를 않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 아까 말했지만 이런 그래프인지 뭐 이게 지금 이런 직선이니까 뭐 또는
그래프가 뭐 이런 그래프인지 이런 건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이 교점은 먼저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 말 알겠습니까? 교점을 구하려면 값은 x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x제곱은 x 이걸 먼저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서 만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넘기시면은 x에 2의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은영이 되고요. 따라서 x가 0일 때 만나고요.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x가 1이 되면 되는 거죠. 이때 만나요.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지만 0일 때하고 1일 때 만나는 거야. 근데 이게 y는 x란 직선은 이런 직선 아닙니까 지금?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0하고 1 사이면 지수가 얼마가 됩니까? 이게 0하고 1 사이가 되면 지수가 지금 또 0하고 1 사이죠. 그러면 2의 0제곱이 1이고 2의 0제곱보다 지수가 크면 전체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는 x보다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0하고 1 사이에서 2의 1 빼기 x제곱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위쪽에 이렇게 있는 거야. 위쪽에 이렇게. 근데 여기 뒤에 뭐 어떻게 있고 여기 어떻게 있는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앞에서 미분단원 공부를 할 때 이미 그리는 거 설명했어요. 사실은 이 그래프 쓰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인데 이거 몰라도 됩니다. 이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결국에는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하신 다음에 위에서 아래 걸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은 x2의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한 다음에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는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구하다가 실수로 얘가 위아래를 착각을 해버렸어. 그래서 갖다가 x 마이너스 x2의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답이 나와. 이건 이제 선생님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구함 이 값이 2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위아래 바꿔서 구하면 넓이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구해갖고 넓이가 음수가 나와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버린 답이 2분의 5 마이너스 2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값이 2.718 얼마 값이 있고 이 값은 2.5이기 때문에 이 값이 음수가 되거든요. 근데 잘못 구한 겁니다. 어떻게 하냐? 부호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빨리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y는 sin x하고 y는 cosine 2x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거는 뭐 그래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이따 그려볼 텐데 일단은 그냥 모른다고 하더라도 먼저 어디서 만나는지를 보는 거야. sin x는 cosine 2x라는 이 방정식을 먼저 푸는 겁니다. 이거 먼저 푸는 겁니다.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구하는 거니까. 그럼 이 cosine 2x는 반각 공식에서 1-2 sin 제곱 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한쪽으로 넘기시면은 2 sin 제곱 x 더하기 sin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해보니 값은 1, 2, 여기는 1, 1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되니까 문제 조건 만족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sin x 플러스 1 2 sin x 마이너스 1 은영이 돼서 만족하는 sin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2분의 1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만족하는 x가 뭡니까? sin x가 마이너스 되려면 값은 2분의 3이 되는 것,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죠. sin x가 2분의 되려면 x가 얼마입니까? 6분의 파이나 6분의 5파이가 되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푸는 거 알겠습니까? 이건 특수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 크고 그 다음 크니까 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인 거야.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사인 함수 되어서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넓이 구하고 이 넓이 구하는 게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푸는데 최종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릴 겁니다만 사실 그림 그릴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인테그럴 0에 이 앞에는 안 만나잖아 지금. 그러니까 만나는 점부터 하니까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는 이거 중에 하나가 더 위에 있는 거야.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2x를 하는데 아까 같은 이유로 이 구에서 답이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양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씌우는 거예요. 절대값 이렇게. 절대값 씌우는 거죠. 더하기 인테그럴 6분의 5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도 또 뭐가 더 큰 겁니다. 이렇게. 그럼 구한 다음에 역시 절대값 씌워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프가 진짜 복잡한 경우 방금처럼 구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이건 사실 그래프 알고 있으니까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X축, Y축,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그러면 사인 함수는 얘가 뭐 이런 함수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런 함수입니다. 사인 함수. 그 다음에 코사인 EX 함수는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여기 출발을 해가지고 주기가 파이니까 이렇게 갔다가 위로 한번 올라가서 한 사이클, 또 이렇게 갔다가 위로 올라가서 한 사이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그럼 이 둘이 이룬 넓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구하는 문제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정답은 여기가 뭐라고 방금? 6분의 파이. 여기가 뭐라고? 6분의 5파이.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흰색이 위에 있네. 사인 함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2x가 되고요. 뭐 이거 적분은 굉장히 쉽죠.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고 코사인 x 적분하게 되면은 2분의 1 사인 2x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계산해서 구하면 되겠고요. 더하기 인테그럴 6분의 5파이부터 여기가 뭡니까? 아까 있잖아. 2분의 3파이잖아요. 이 값이. 이 값은 2분의 3파이까지는 이번에 노란색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 2x 마이너스 사인 x dx 이렇게 해서 네,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 할만합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뭐 푸는 거는 수투랑 거의 똑같죠. 그리고 오히려 뭐 수투보다 함수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지. 다항 함수는 함수의 모양을 우리가 외웠어요. 3차 함수, 4차 함수 모양을 대강 알잖아. 근데 지금 이런 초월 함수, 특히나 뭐 1번의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내가 함수의 모양을 모르기 때문에 아 그러면 함수의 모양까지 알려고 하면 그래프를 미분해서 그리고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차피 적분할 때는 만나는 교점만 알면 돼요. 그래서 방정식을 한번 풉니다. 그래서 교점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구간별로 적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하나만 더 할까요? 17-5번. 다음 직선과 곡선 또는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자, 이런 함수가 되게 이제 이상한 함수죠. 되게 복잡한 함수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요. 얘가 어떤 함수냐면은 나중에 선택 기하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포물선이라는 함수입니다. 포물선. 근데 우리가 포물선을 선택기하 배우고 지금 배운 학생들은 아마 뭐 할만할 것 같고요. 선택기하 안 배운 학생들은 이제 이 포물선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뭐 이게 정리함이 없이 y 플러스 1의 제곱 이퀄 x 플러스 1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y제곱은 4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x, y제곱은 4px 선택기하라는 설명합니다.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해 놓으신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예요. x축, y축이 있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 점을 기준으로 뭐 0,0을 지납니까? 뭐 이런 그래프, 뭐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알겠죠? 뭐 이런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y는 x-2는 뭐 이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니까 뭐 이런 점을 지납니까? 그러면서 이런 그래프예요. 이게 y는 x-2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 거야. 뭐 어떻게 구하느냐? 이 그래프는 뭐 이렇게 하셔야겠죠.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였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하면 플러스 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x좌표의 차. 이거의 x좌표는 뭡니까? 이거 넘기시면 x는 y 더하기 2니까 y 더하기 2에서 빼기. 이것의 x좌표가 뭡니까? 이거잖아요. y제곱 플러스 2y dy. 이렇게 해서 구하면 답이 나와요. 자, 지금 선택기하를 배운 사람 기준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프의 모양을 알고 있는 사람. 근데 이제 선택기하를 잘 모르고, 뭐 특히나 이제 뭐 공부하는 순서가 미적분을 먼저 공부하는 학생 같은 경우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수가 이런 그래프는 잘 모르지만 y나 fx 꼴을 알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그래프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 그래프의 역함수를 구하면 x는 y-2입니다. 다시 말하면 y는 x 플러스 2고요. 이 그래프 역함수를 구하면은 y는 x제곱 더하기 2y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것이 이룬 넓이를 구하더라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직선과 곡선을 y는 x란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시켜가지고 역함수를 만들어서 구하면 어차피 역함수 사이의 넓이나 원래 사이의 넓이나 넓이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대칭 이동이 돼 넓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알겠습니까? 근데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함수잖아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죠. 선생님은 이런 방법을 추천합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이 둘이 만나는 점 먼저 구해야 돼요. x제곱 2x 더하기 2x는 x 플러스 2를 먼저 풉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그래프 어떤 그래프냐면 뭔지 잘 모르겠지만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y는 x 플러스 2 이런 그래프예요. y는 x 플러스 2 그리고 1일 때 만납니다. 1,3일 때 만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만납니다. 마이너스 2,0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어떻게 됩니까? 아래를 볼록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넓이 구하는 거죠. 어떻게 구합니까?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위에 거 x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아래 거 x제곱 플러스 2x 네, dx가 되겠습니다. 아까하고 차이는 여기가 y가 들어갔던 게 지금 xr이 바뀐 것 뿐입니다. 이런 계산은 굉장히 쉽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두 번째 계산의 생략. 역시 이거야. 이것도 역시 기하에서 나오는 포물선이에요. 포물선. y제곱은 4px 꼴입니다. 역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식을 y는 x에 대칭 이동시킵니다. 역함수를 구하기 위한 것은 y는 x-2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래프예요. 이거랑 이건 또 뭡니까?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역시 역함수를 구하면 이건 똑같네요. 이거는. 그지? 또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이걸로 푸는 게 훨씬 쉽겠죠. 그래서 그냥 x축, y축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1, 2이니까 중심이 여기 있고 반지름이 1이니까 이런 원이야. 이런 원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역함수를 구해도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래프를 선택기와 배운 사람은 그리면 되겠지만 안 배웠기 때문에 요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꼭점이 2,1이에요. 꼭점이 2,1입니다. 2,1. 꼭점이 2,1. 이 꼭점이고요. 그 아래를 볼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 점을 지납니다. 그렇죠? 1,1을 지나죠. 1,2를 지납니다. 결국에는 이걸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긴, 이건 굳이 적분을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생긴 4분원의 넓이를 먼저 구해. 그러면 이 빨간색 넓이는 먼저 4분원 넓이가 4분의 파이니까 여기에다가 밑에 가로, 세로가 1인 정사각형 넓이 1을 구한 다음에 됐어요? 그 다음에 요 넓이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빼기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그 다음 요 노란색 그래프가 뭡니까? 아까 x-2 전체의 제곱 플러스 1 네, dx.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전기해서 구할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야. 그럼 적분하게 되면 이 값은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5x가 되고요. 이거를 1부터 2까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하시면은 3분의 8 마이너스 8 플러스 10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3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얼마입니까? 이렇게 구하면 3분의 7이고요. 플러스 2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3분의 7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3분의 4를 여기서 빼주는 거야. 정답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할 만하겠습니까?
뭐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렇게 해서 넓이와 적분 17단원의 이론편을 마무리했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투 내용은 똑같습니다. 대상이 되는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그 테크닉이 필요한 것 뿐이지 그 테크닉이 뭐냐면 대상의 함수가 초월함수니까 그래프를 외우지 못하니까 근데 그래프를 그리면서 적분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교점만 찾아서 그 사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던 간에 위아래에서 그래프의 관계 뭐 위에서 아래까지 빼서 구한다는 요 테크닉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7단원 마지막 이론편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론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